안녕하세요. 남은 장면 철원입니다. 이민영이라는 이름이 성묘학적으로 좋은지 지금 풀이를 좀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이제 간단하게 한자 사주 수리 이제 성명학으로 좋은지 안 좋은지 설명을 좀 해드렸고요. 이런 부분은 이제 차근차근 이제 설명을 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한자 수리 성묘학으로 이름을 짓는 것 가운데서 희용신 장명법 사주를 보고 이름 짓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설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이제 이명이라 이름이 수리상 뭐 한자 수리 성묘학상 이제 좋은 여부를 이제 좀 평가를 해드렸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자오행 성묘학 사주 장명법 희용신 장명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름을 질 때 가장 기초적인 이제 사항은 이제 사주를 보고 이름을 이제 짓는 것입니다. 사주를 보고 이름을 이제 짓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럼 사주를 이제 희용신, 우리가 자오행 성묘학 사주 장명 희용신 장명법인데 사주의 좋은 기운을 가진 한자로 이제 장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사주 자오행 성묘학, 희용신 성묘학, 사주 성묘학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시신용신을 이제 잡는 방법에는 이제 5가지 방법이 있어요. 업부용신법, 조용신법, 통관용신법, 화격사주, 이제 종격사주, 이게 이제 종하는 종격사주죠. 이런 사주가 있는데 이런 이제 종합적인 이제 사항을 고려해서 사주의 내 사주의 좋은 기운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좋은 기운이과 나쁜 기운을 이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좋은 기운을 찾을 때 간혹 보면 한 가지 이론만을 가지고 그 희용신을 잡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이게 이제 억부용신만 가지고 희용신을 잡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억부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주가 뒤에 이제 사주를 보면 설명하겠어요. 사주를 보고 일간이 강하면은 사주가 강하면은 강한 기운을 빼는 식재관이 용신이고, 사주가 약하면은 일간을 도와주는 인수라든지 이제 비견비겁이 용신하가는 그런 주장이 이제 이게 억부용신법이거든요. 그 외에 이제 조용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추운 겨울철에 이렇게 태어났는데 추운 겨울철에 태어난 사주는 불이 반갑고, 더운 여름철에 사주상으로 더우면은 물이 반갑다고 하는 것이 좋은 이제 용신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사주의 희용신을 잡을 때는 이런 억부, 조, 통관 이런 부분도 이제 고려해서 사주의 희용신을 이제 잡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희용신 이제 여러분들이 자오행 얘기가 나왔는데요. 자오행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자오행 사주의 좋은 기운 이름을 질 때 사주상으로 좋은 기운을 가진 한자를 넣어서 장명한다. 그게 이제 희신용신을 이제 찾는 희신용신을 이제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는 이제 잘못된 거죠. 사주에 없는 기운을 넣어 장명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개수를 세요. 목이 2개, 화가 2개, 토가 2개, 금이 2개, 수가 없다. 그러면 이제 무조건 수를 넣어서 장명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주에 수가 나쁜 경우도 있거든요. 사주에 물론 이제 사주에 수가 좋은 경우에는 이러는 경우는 맞겠습니다만은 사주에 수가 기신 나쁜 기운이 되는데 사주에 수가 없다고 이렇게 집어넣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산수장명법이라 그러거든요. 산수, 우리가 이제 초등학생들 들어가면은 수학 공부에 산수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수, 목화토금수, 개수 세서
없는 거 집어넣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사주라고 하는 것은 그 사주를 분석해서 좋은 기운, 희신용신을 찾아서 희신용신 기운에 해당하는 한자를 넣는 것이지, 없는 기운 찾아가지고 개수 세가지고 없는 기운 집어넣는 것은 이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개수 없는 기운, 개수 없는 기운을 그러니까 개수 세가지고 목화토금수 개수 세가지고 없는 거 집어넣는 거는 이게 이제 사주장명법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산수, 그러니까 초등학생들 그 이제 산수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거 계산해서 이름을 짓는 거죠. 두 번째 보면은 이제 성과 이름이 자원오행이 상생이 되나 이렇게 이제 우기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김씨가 이제 김이라면 금이거든요. 자원오행상으로 이제 김씨는 금오행이에요. 그래서 김씨성은 금이니까 그 다음에는 토가 오거나 금이 오거나 수는 올 수 있어도 목이나 화오행이 오게 되면 첫 번째 이름에 이제 자원오행이 토금수가 되면 좋은데 목이나 화가 이렇게 오게 되면은 금목으로 상극이 되고 화극금으로 상극이 되니까 나쁘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과 이름의 첫 번째 이름, 두 번째 이름이 자원오행이 상생이 되면 좋고 상극이 되면 나쁘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문제가 많은 거죠. 문제가 많은 게 아니고 이제 말이 안 되는 이제 주장이라고 보시면 좀 돼요. 예를 들어서 김씨성에 사주의 목오행이나 화오행이 이제 희용신인 사주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목이나 화를 이름의 사주의 목이나 화가 용신이니까 목화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목이 오면 나쁘고 화가 오면 나쁘다 그래서 이거를 못 집어넣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이제 사주를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제 성과 이름의 자원행 상생상극을 따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한자에 자원오행이 있거든요. 자원오행을 이제 착각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한자거든요. 이게 이제 목오행을 갖고는 한자인데 이게 힘력부서라고 토행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이제 잘못된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16핵이 이제 밝을 내자가 있는데 이게 이제 화오행이거든요. 화오행. 그런데 이제 이거를 또우자 부수니까 수라고 생각해가지고 이거 수로 이제 착각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자원오행 한자에 부여된 자원오행을 이제 착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죠. 그다음에 네 번째, 뜻이 안 좋은 한자, 자원오행은 맞췄는데 뜻이 안 좋은 한자를 쓰시는 이제 분들이 있어요. 이건 이제 망할 민자거든요. 예, 망할 민자. 이런 이제 망할 민자는 이제 이름에 사용하면 안 되죠. 사주에 수가 필요하다 그래서 예, 이런 이제 망할 민자를 이름에다가 이제 수가 좋으니까 망할 민자를 이름에다가 이제 써야 된다 이렇게 장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아무리 자원행에 맞는다 하더라도 뜻이 나쁘면은 그 한자는 이제 이름에다가 쓸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가운데서 재앙제자도 이제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사주상으로 이제 어조서 제자는 이제 수오행을 이제 가진 한자거든요. 그래서 가끔 보면은 뭐 김재윤이 할 때 어조사 제자를 이제 써서 이름을 짓는 분들이 있는데 이 어조사 제자는 이제 재앙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이런 한자들은 이제 이름에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어찌 나자라고 있는데요. 나연이 뭐 나영 이렇게 할 때 어찌 나자를 써서 이름을 짓는 분들이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이제 어찌 나자가 사주상으로 이제 화오행을 이제 가진 한자거든요.
그런데 이건 어찌 낮자는 이제 나랑 낮자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떨어지다, 지옥에 떨어지다 있는 뜻인 한자이기 때문에, 즉 아무리 사주에 맞는다 하더라도 그 한자가 뜻이 안 좋으면은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주를 보죠. 지난 시간에 설명한 내용인데요. 간목이 자월에 태어나서 수목 기운이 상당히 강합니다. 이런 사주에 이제 좋은 기운은 이제 화요행이나 토행이 이제 좋은 기운이 되니까, 민초팔 민자는 금이고 헤엄질 영자는 이제 수행을 갖고 있는 한자로서 사주에 나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보죠. 물론 이제 이명이라는 이름이 이제 문제가 있다고는 말씀을 해드렸어요. 음용행상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는데, 민자가 이제 화할 민자는 이제 화오행이고, 그다음에 이제 경영할 영자는 이제 이것도 화오행입니다. 그래서 이가 7액이고 민자가 8액이고 영자가 17액이니까 수리상으로는 이제 좋을지 몰라도, 그럼 이 사주의 화가 좋은 일이 되네 한번 살펴보죠. 자, 기토가 미월에 태어나서 여름철에 태어났네요. 그래서 화토 기운이 아주 이제 강한 사주가 됩니다. 여름철에 또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사주상으로 금오행이나 이제 수오행이 사주에 좋은 기운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주상으로 이게 화할 민자는 이제 화오행이고 경양할 영자도 화오행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주에 맞지 않는 이제 이름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설명해드렸듯이 사주를 보지 않고 이제 장명하시는 분 가운데서, 자, 이 민영이라는 이름이 자원의 이가 목이고 민자가 화고 영자가 화니까 목화화 이렇게 돼서 상생이 되니까 좋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즉 성과 이름이 자원의 상생이 되니까 사주에 관계없이 좋다 이건 아니라는 얘기죠. 네. 사주를 보고 사주에 좋은 기운을 찾아서 장명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민영이 할 때 망할 민자거든요. 망할 민자는 이름에 쓰지 않죠. 물론 소행을 갖고 있는 한자고요. 꽃뿌리 영자도 모구행을 갖고 있는 한자입니다. 꽃뿌리 영자는 이제 불용 한자예요. 불용 한자는 이제 이름에 이제 사용하지 않는 이제 한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망할 민자는 망할 민자니까 당연히 이름에 못 쓰는 거고, 이름에다가 망하다는 뜻을 쓸 수 없는 거고요. 꽃뿌리 영자도 불용한 이름에 쓰지 않는다. 꽃뿌리 영자를 쓰는 사람 봤더니 인생 분파가 많으니까 쓰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수목이니까, 자, 사주를 한번 보죠. 정이 묘월에 태어나서 목화 기운이 이제 아주 강한 사주가 되겠죠. 그럼 이 사주에는 이제 수오행이 좋고, 그다음에 금오행도 좋고, 세 번째 이제 토오행도 좋죠. 물론 이제 습토오행이겠지만은, 그런데 망할 민자는 이제 수니까 이건 사주에 쓸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망할 민자는 뜻이 안 좋아서 이름에 쓸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꽃뿌리 영자는 이제 목으로서 사주에 나쁜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사주에 이름을 질 때는 금이라든지 수라든지 이런 기운을 넣어서 이름을 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미인형이네요. 이 옥돌민자는 이제 금오행을 가진 한자고요. 영자도 금오행을 이제 가진 한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주에 금이 수월에 태어나서 신유술 방합을 이뤄 가지고 금균이 이제 아주 강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수오행이라든지, 두 번째 이제 목오행이라든지, 세 번째 화오행은 이제 사주에 좋게 작용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민영이라는 이름이 모두 다 금기운을 갖고 있는 한자가 되기 때문에 사주에 맞지 않는 이제 한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민영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사주를 보고 이름을 장명한다 이런 부분에 설명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은
사주에 자, 시신, 용신 이런 이제 기운을 찾아서 장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반대로 사주를 보지 않고 사주에 없는 이제 기운을 넣어야 한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추운 겨울철에 태어났는데 사주에 물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물을 집어내다. 이것도 이제 잘못된 거란 얘기죠. 이거는 이제 수가 물론 좋을 수도 있는데 없는 기운을 집어넣으면은 좋은 경우도 있는데 안 좋은 경우도 많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그냥 사주를 보지 않고 이렇게 사주의 개수를 세요. 목오행 몇 개, 화오행 몇 개, 토오행 몇 개, 금오행 몇 개, 수행 몇 개를 계속 없는 거 집어넣는 이런 장명법은 사주를 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제 성과 이름이 자오노행이 상생이 되면 좋다. 이런 이제 그것도 잘못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이제 김씨성이 금오행이거든요. 근데 사주에 목이 오면 그 다음에 사주에 첫 번째 이름을 목이 오든 화가 오든 즉 사주의 목화 기운이 좋은데 이게 성과 이름이 자오노행이 상생이 되면 좋고 상극이 되면 나쁘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잘못된 거란 얘기죠. 사주의 목화 기운이 좋으면 목화 기운을 넣어서 장명하면 되는 것이지 성과 자오노행의 상생 관계를 따지는 것은 사주를 전혀 보지 않는 이제 장명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주에 뭐 김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김소윤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사주의 목화 용신인 거죠. 이 소자는 이제 목이고 일륜 윤자는 이제 화용을 가진 한자인데 성이 금이니까 금목화로 상극이 되니까 나쁘다 이렇게 이제 우기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잘못됐다. 우리가 사주에 필요한 기운을 넣는 것은 이름에다 넣는 것이 성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자의 자오노행을 이제 착각하는 분들이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이제 소자가 이렇게 있거든요. 이건 자오노행상이 이제 목오행을 가진 한자인데 이거를 이제 화로서 다른 오행으로 착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게 이제 도우루자거든요. 도우루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자오노행상으로 이렇게 이제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목이냐 금이냐 이렇게 이제 물으시는 이제 분들이 있어요. 이건 도우루자 10획은 이제 금오행을 가진 한자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 이 도우루자를 이제 목이라고 해서 이름을 져주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죠. 이유는 뭐냐면은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부수 기준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보일시 변이니까 이게 목이니까 목오행이니까 이게 목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한자의 자오행을 정하는 방법은 부수를 기준으로 정하는 방법이 있고 뜻을 기준으로 이렇게 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부수상으로는 분명히 보일시변이 목이 맞지만은 전통적으로 이것은 뜻을 기준해 가지고 금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이게 밝을 예자라는 게 있거든요. 밝을 예자 이 16회기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밝을 예자를 이제 화오행이라고 보고 있는데 어떤 이제 프로그램을 보면은 수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고 쓰시는 분이 있어요. 이거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프로그램에서 또자가 수다. 그러니까 이 무슨 또자 부수를 붙인 것은 모두 수라고 이렇게 해서 이름을 이제 져주는 이제 분들이 있거든요. 그 장명 프로그램들이 이건 잘못됐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름을 짓는 경우에 사주를 보고 이름을 짓는다 했을 때 내 사주나 내 가족 사주의 시신용신을 반드시 찾아서 좋은 기운을 넣어서 이름을 줘야 된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이제 사항이고요. 사주에
없는 기운을 집어넣는 분들, 이것도 잘못된 장명법이다. 그다음에 성과 이름이 자오노행이 상생이 되면 좋고 상극이 되면 나쁘다. 이것도 잘못된 장명법이다. 그다음에 이제 자오노행 자체를 이제 착각하시는 이제 분들이 있다. 도루자가 금인데 목으로 붓수 봐서 목이라고 주장하거나, 밝을 예자가 이게 이제 화오행을 갖고는 한자인데 또 우자 붙으니까 수라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가 한자의 자오행을 정하는 것은 붓수를 기준으로 정하는 것도 있고 뜻이라든지 이런 걸 기준으로 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밝을 예자는 붓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오행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박다라고 하는, 그래서 화라고 하는 기운이 강하니까 그걸 화오행으로 쓰고 있는데, 가끔 이렇게 이제 자오행을 착각해서 이름을 져주다 보면은 이게 이제 수화가 좋다고 이름을 넣는데 그 수는 나쁜데, 이름을 질 때는 한자의 자오행을 착각해서 엉뚱한 이제 사주에 안 맞는 이름을 이제 짓게 되는 그런 결과가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가운데서요, 현재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전화번호, 그 다음에 상호, 집주소, 가게 주소가 좋은지 안 좋은지는 궁금하신 분들은 대구 철학관 가람이루무 사양명 철학관 원장님한테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담 내용은 이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화번호, 상호, 집주소입니다. 양력, 음력 구분해서 먼저 문자를 보내주시면은 순차적으로 이렇게 전화 상담을 해드린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료 이름풀이 궁금하신 분들은 요 카페 게시판에 질문하시면 되고요. 무료 이사 결혼태를 개업하신 분들은 카페 게시판을 하시면 되는데, 특별 회원만 무료 상담합니다. 특별 회원은 카페 방문하시고 게시글 몇 개 쓰시고 50번 정도 방문하시면 특별 회원으로 자동 등급이 되니까 참고하시고요. 신생아 장명, 계명 사중합 태길은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